무이자 요거 3억이었거든요. 두 가지 중에 선택하는 거니까 누구는 8천만 원 받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냥 최대 3억 원이라고 써놓은 거야. 근데 아까 그 관처가 톡방에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뒤에 계약서를 보시면, 자, 우리가 이제 정비사업 예산안이 여러분 정기총회 책자 다 받으셨을 텐데 124페이지에서 125페이지에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적혀 있어요. 시공비가 얼마고 우리 예산이 얼마고 적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총 우리는 1조 1000억이라는 메가 프로젝트입니다. 신홀법은 큰 프로젝트예요. 그 중에서 공사비가 꽤 많이 차지하죠. 한 7억 7천 정도 됩니다. 약. 그리고 이 공사비랑 사업비랑 더해서 총 우리가 사업비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공사비를 빼면 나머지가 사업비예요. 그쵸? 3,500억 정도 돼요. 지금 3,500억. 그쵸? 3,500억 중에 2,500억을 무이자로 준다는 얘기거든요. 숫자 나오니까 여러분 좀 힘드시죠? 자, 총 사업비가 1조 1000억인데 그 중에 공사비를 빼면 사업비가 3,500억이거든요. 이 중에서 3,500억 중에서 2,500억을 무이자로 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3,500억에서 2,500억 빼면 얼마일까요? 35 빼기 25는? 그쵸? 10이죠, 10. 그쵸? 1,000억이에요. 1,000억이 일단 유이자예요. 지금 상태로. 그쵸? 필요한 총 돈이 3,500억. 무이자가 2,500억. 그러니까 1,000억은 유이자로 써야 돼요. 일단 우리는. 자, 더 문제가 있습니다. 요게 사업비인데 아까 이주촉진비를 사업비에서 준다 그랬거든요. 2,500억에서. 근데 예산에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3,500억 안에 이주촉진비 3억이 없어요. 자, 406명이라고 치고 분양 대상자가 전체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우리 조합원 406명이라고 치고 406명한테 3억씩 주려면 약 1,200억 원이 필요합니다. 그쵸? 1,200억 원. 근데 여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사업비는 3,500억이 아니고 3,500억에다가 1,218억을 더해야 돼요. 요거. 더해서 실제로는 약 5천억 원 정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사업비가. 자, 5천억 원, 이게 4,700억이죠? 4,700억 중에서 2,500억이 무이자. 나머지는 유이자예요. 그러면 우리가 받는 그 3억은 유이자일까요? 무이자? 받는다 치면 그게 유이자인가요? 무이자인가요? 유이자죠. 그쵸? 그거 안 줘도 모자라요, 지금. 3억씩 안 줘도 이미 모자라. 이미 1,000억이 유이자예요. 그쵸? 1,000억에다가 1,200억을 더해야지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다 유이자란 얘기, 결국. 준다고 쳐도. 근데 준다고는 했는데 어떻게 주는지는 안 적혀 있네요. 자, 이주비도 아까 사실 이주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많이 받아야지 이사 빨리 나가거든요. 근데 이주비도 펀딩을 안 해놨어요. 걔네가 어떻게 줄지 마련을 안 해놨어요. 근데 이주촉진비는 법에서도 보장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내가 무허가 하나 갖고 있어서 나 이주촉진비 받아가지고 이사 나가려면 하나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데 이주촉진비가 안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종전평가 금액이 없으면 담보가 없기 때문에 이주촉진비를 금융권은 당연히 안 줄 거고요. 시공사에서 돈을 안 만들어 놨어요. 받을 길이 없어요. 계약서 상으로는. 그러니까 어떻게 줄 건지 조합에 물어봐야겠죠. 계약서에 없는데 정말 줘? 어떻게 줄 거야? 확인을 해야겠죠. 이거는 계약서에 줄 서류가 없으니까 우리가 해야겠죠.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거 한진규님이 그저께 막 현대 막 얘기를 막 하면서 올려놨더라고요. 근데 현대가 당연히 무이자는 아니에요. 근데 위에 봤더니 자, 1.84, 1.87, 2.23% 정도를 빌려준대요. 2% 미만대로 사업비를 빌려주는 거예요. 조합에 전에 필요한 만큼. 근데 자, 롯데는 이렇게 되죠? 4.5% 정도 된다고 하네요. 대충 계산해보면 롯데가 우리한테 사업비로 줄 수 있는 이자가 4.5%래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2,500억 외에는 전부 다 유이자 사업비가 되는 건데 지금 현재로도, 그쵸? 지금 현재로도 2,200억 정도 유이자인 거거든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고, 또 고금리로 우리가 그 대출을 받아서 써야 되는 현실인 거죠. 그쵸? 삼성은 1.8%에서 1.9%로
자신들이 회사채를 발행해가지고 주겠다 이렇게 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어떻게 주겠다 이거를 싸게 어떻게 주겠다라고 했는데 우리 계약서상으로는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주비하고 이주촉진비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조합에다 확실히 확인을 하고 이거 그냥 말로만 준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돈이 큰 돈이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줄 건지 구체적인 입증 가능한 서류가 우리한테 꼭 필요한 현실입니다. 지금. 자, 이게 두 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우리 꼭 바꿔야지 되는 건데 두 가지 조건 말고 이제 그거는 말씀드렸고 마지막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가 15%가 상감이 부대 복리시설이 있어요. 전체 15%. 근데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미분양분이 있을 경우에는 다 지어진 다음에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롯데가 가져가겠대요. 미분양이 만약에 생기면 다 지어질 때까지 팔다가 그때도 미분양이 되면 그때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그걸로 가져가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럼 미분양은 언제 생길까요? 막 인기가 많을 때 미분양이 생길까요? 아니면 좀 인기가 없을 때 미분양이 생길까요? 인기가 없을 때 미분양이 생기겠죠. 그러면 사실 주택 경기가 인기가 없으면 또 이게 매수세가 없어서 가격은 또 이게 점점 떨어질 확률이 우리 좀 겪었잖아요. 몇 년 전에 한참 떨어지는 시기가 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우리가 지금 조합원이 자꾸 팔 게 많기 때문에 미분양이 생기면 우리 비례를 엄청나게 떨어뜨리는 효과가 생겨요. 이게 금액이 우리 조합원이 적기 때문에 다 팔리면 대박, 미분양이면 쪽박인 거거든요. 우리 사업장은. 그래서 이 미분양 리스크를 우리는 반드시 시공사랑 잘 협상을 해야지만 되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미분양 시에는 반드시 최초 일반 분양가로 시공사가 미분양 때 인수한다라는 계약 조건이 꼭 필요합니다. 상가, 뭐 아파트는 30% 정도 할인해서 파는데요. 상가 같은 경우에는 미분양인 경우에는 50% 정도로 할인해서 팔게 될 가능성이 되게 높대요. 상가는. 그러니까 이 상가가 미분양이 되지 않도록 시공사가 책임지고 잘 지어야 되겠죠. 그쵸? 그리고 미분양이 됐을 경우에는 일반 분양가로 인수하겠다는 조건이 반드시 계약서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없기 때문에 조합원으로서는 굉장히 큰 리스크를 안고 있는 계약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길고 숫자가 나와가지고 좀 힘드시긴 했을 텐데 그래도 문제가 많다는 건 좀 이해가 되셨을 것 같고 지금 말씀드린 네 가지는 꼭 명시해야지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는 다 그렇게 해주는 건데 지금 우리만 그렇게 못 받은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꼭 반드시 반영이 돼야지 되는 거. 공사비랑 그 다음에 LTV 이주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그다음 미분양이 나면 시공사가 책임지고 가져가겠다 일반 분양가로. 그래야지 우리 그것 중에 뭐가 안 돼도 우리는 엄청나게 비례율이 떨어지는 재산 가치가 떨어지는 위험 요소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바로잡고 가야 되기 때문에 꼭 모르시는 분들께도 많이 알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하시고 싶으신 말씀? 한 가지 좀 네. 아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네. 질문 받으시고. 저희 장현님하고는 저희로 확인을 하라고 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저희한테 그 사람들이 확인해갖고 말로만 확인을 해준다는 건데 네. 저희가 어떻게 믿나요? 네, 그 이사님들께서 그 문자를 보내셨죠. 말로만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확실하게 각서를 받고 그리고 공증까지 받는 것을 이사님들께 도와준다. 어떻게 주겠다. 책임지고 주겠다.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뭐 담보를 어떻게 제공하겠다. 시공사가 담보를 어떻게 제공하겠다라는 구체적인 그냥 말로만이 아니고 진짜 이주를 못하면 진짜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거는 전 조합원이 피해를 받는 거예요. 내가 이주 촉진비 필요 없어도 누군가가 그게 꼭 필요해야지 이사를 나가잖아요. 다 이사를 해야지만 우리가 공사를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서 모든 분들께서 꼭 반드시 체크를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말로만은 절대로 안 된다. 그러니까 말로만은 안 되죠. 가계약서가 구속력이 있다고 지금까지도 우기는 조합인데 말로만은 절대 믿을 수 없습니다. 네. 계약서에 없습니다. 네. 제가 그쵸.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네네. 지금 도급 계약서 말고 우리 관리처분에 5호 안건이 또 있거든요. 그 5호 안건에 독수 조항이 있어서 이거 잠깐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88-206호 박상철입니다. 앞서서 정수길 조합원님하고 여기 또 정주환 이사님이 아주 우리 이번 총회 문제점하고 이 사업 진행 방향의 문제점, 수익성
수익성의 문제점 이제 잘 지적을 해주셨고요.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우리 계약서의 문제점 그리고 관리처분 계획의 문제점이 지적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제 이게 모든 게 우리가 거부하고 재조정을 해서 가야 된다라는 결론인데 제가 보충 설명을 하고 싶은 건 뭐냐, 그 계약 내용이나 아니면 관리처분 계획 안에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다, 확정적인 게 없다, 그래서 변동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보장을 해야 될 것이냐라는 이제 조합원 질문도 있었습니다. 근데 조합에서는 이미 모든 계획이 다 서 있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읽어드릴게요. 앞서 있는 공사도급계약서의 모순된 계약서 그리고 관리처분 계획의 모순, 그걸 그 다음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조합의 의도가 여기 다 있습니다. 제5항법 자금의 차익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 방법 의결권, 제한 사유는 정비사업비 및 이주비 이는 시공자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에 따라 시공자로부터 대여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고, 이율은 시공자가 체결한 대여금 금리 및 금융기관의 대출 협약 조건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며, 대여금 및 차입금의 상환은 조합원 분담금 및 일반 분양 수익금 등으로 시공자 및 금융기관이 상환하게 한다. 그거 이제 밑에 생략하고요. 자금의 차입금액, 사업비 대출, 예산의 사업비 약 3,500원 범위 내에서, 그리고 사업비 총액이 10% 이내 범위 내에서 증액될 경우에는 별도의 총액 결의 없이 증액 부분에 추가 차입이 가능하다. 이거는 이제 이게 결의 안건이 통과가 되면은 3,500억에서 10%면 350억입니다. 미만이면 300억은 임의로 할 수 있다라는 규정입니다. 그리고 조합은 동의를 받았다라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금 차입 방법, 이제 이주비 대출도 있죠. 종전 자산 가격의 60% 범위 내에서 맥시는 있지만 미니는 없습니다. 어디까지 준다는 얘기도 없고요. 그리고 차입 방법이 있고, 자금의 대출 이율, 입찰 등을 통해 선정된 금융기관의 금리 또는 시공자가 체결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에 따른다. 상환 방법 등은 빼고요. 가장 독소조항은 기타 세부 진행 및 약정서, 계약서, 금전소비대차 등의 체결은 대의원으로 위임하여 업무를 진행한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했던 이주비 대출 범위나 한도가 어디까지입니까? 그리고 이율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대의원회에서 우리가 대의원회에서 선정한 금융기관과 협의해서 이율도, 금액도, 범위도, 상환 방법도 우리가 정합니다. 여러분들이 총회에서 동의하시지 않았습니까? 무서운 안건이 여기 숨어 있어요. 이 책자 맨 뒤에. 다른 계약서는 길긴 한데 딱 한 장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문서입니다. 조합원들이 동의한 조항이에요. 제가 이것과 유사한 2009년도 총회 결의안이 있어요. 그거 하나로 재판에서도 이기지는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라고 동의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앞에 계약서하고 관리처분 계획 모든 거에 애매모호하게 넘어갔던 모든 조항들은 이걸로 다 해결합니다. 앞으로 이제 대의원에서 저희들이 알아서 잘할게요. 그래서 이번 총회는 진짜 조합원들이 눈을 부릅뜨고 잘못된 부분 갖다 정리하고서 가야 됩니다. 이게 숫자가 많고 적고가 아니라 이건 진짜 그들로 인해서 우리까지도 피해를 보는 겁니다. 이렇게 꼭 아셔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조합원 개개인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요?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지금 사실은 우리가 해임총회를 준비하고 있었지만 해임총회는 우리가 스스로 총회를 갖다 열고 그걸 갖다 결정할 수 있는 그 총회를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걸 모의했던 이렇게 진행해왔던 이 집행부를 교체하자, 내지는 그분들을 제거하고 남은 집행부 분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자라는 취지로 이제 해임총회를 준비하던 중 조합에서도 더 이상 시간을 끌면 자기네들도 좀 위험하리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관리처분 총회를 다 막 밀어붙입니다. 그런데 이 관리처분 총회가 지금 더 시급한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좀 연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관리처분 총회는 3분의 2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그동안 협조해 주셨던 분들, 오늘은 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많이 참여를 못 하셨지만 그 숫자가 이런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시고 자기 의사를 다 정확하게 표현한다면은 이번 가리처분총회는 이 독소저항은 막을 수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 조정된 안을 가지고 가리처분 계획을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신경 써주시면은 지금까지 뭐 노력하신 그 결과가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카톡에 글 하나 써주시면 거기에 동의해 주시고 내가 하자, 내가 하면 옆에 다른 사람도 또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그 해임총회 수표는 저만 알고 있는데요. 제가 갖고 있는 표로는 이번 관리처분은 어렵습니다. 3분의 2 동의가 어렵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표로는 그래도 혹시나 정확하게 알고 또 요분들이 이제 마음이 바뀌지 않게 우리가 더 지금보다 더 많이 300명, 400명, 이제 3명 빼고 나머지 다 우리 3명 빼고 롯데 찬양백서를 보내시는 롯데가 좋다고 찬양하시는 딱 3분만 빼고 나머지 조합은 똘똘 뭉쳐가지고 의기투 앞에서 빨리 제대로 정상적으로 200% 이상 비례율, 여기 보니까 또 그게 좋은 게 아니라네요. 지금 조합원 분양가를 올리지 않고 200% 이상 비례율이 될 수 있도록 똘똘 뭉쳐서 가면 우리가 빨리 바르고 좋게 갈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관리처분은 어렵습니다. 네, 투표 제가 다 갖고 있어요. 네. 몇 푼 더, 몇 억 더 가져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쪽방 나고 돈을 더 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의 미래일 거예요. 네, 아까 정성의 조합원님이 시공사는 피도 눈물도 없다고 하네요. 지금 680%의 용적률이 비례율 100% 미만으로 떨어질 독소 조항이 지금 대의원에서 막 자금 이자 4.5%, 딴 데는 1.9%, 2% 미만으로 빌려주는데 사업비를 롯데가 비싼 이자를 빌려오는데 우리한테 싸게 주고 싶어도 못 줘요. 그래서 이 사업비 이자가 사업비 막 늘어나고 이자 막 늘어나고 일반 분양가 낮고 그쵸? 난리 나겠죠, 그쵸? 이게 설마가 사람 잡습니다. 진짜 계약서가 꼼꼼하게 우리가 꼭 확인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혹시 다른 하실 말씀 있으신 분? 지금 저녁 식사를 송담 추어탕에 예약을 해놨는데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10분씩 앉으셔야 돼요. 따로따로 앉으셔야 되고, 그러니까 미리 따시면 더 좋고, 그리고 테이블과 옮기면 CCTV를 떼간대요. 역학 조사관들이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앉은 자리에서 이동하지 않고 드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다 가실 거죠? 식사하시러? 네, 다 가시죠? 네, 혹시 해임총회 서명결의서 아직 안 내주신 분 계시면 꼭 내주세요. 왜냐면 저희가 이게 표가 많아야